결혼 18년 차였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만 해도 나는 세상 누구보다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다. 키가 크거나 대단히 잘생긴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실했고 말수가 적은 대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우리는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행복했다. 퇴근길에 1,000원짜리 붕어빵을 사들고 오는 남편의 손길에도 웃을 수 있었고 월급날이면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미래 이야기를 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당신 고생 안 시킬게.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세월은 흘렀다. 아이 둘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았다. 남편은 승진했고 집도 넓어졌다. 차도 바뀌었다. 사람들은 부러워했다. 언니는 좋겠다. 남편 진짜 가정적이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남편은 늦게 들어와도 이유가 분명했다. 회식, 출장, 거래처 미팅. 처음엔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믿음이라는 건 원래 그렇다. 믿고 있으면 작은 이상함도 스스로 합리화하게 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남편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샤워할 때도 들고 들어갔고 잠잘 때는 뒤집어 놓았다. 예전엔 비밀번호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잠금까지 생겼다. 회사 보안 때문에.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다. 남편은 아침부터 급하게 나갈 준비를 했다. 오늘도 회사? 내 말에 남편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다. 응. 중요한 거래처 미팅. 주말인데도 일한다는 말이 안쓰러웠다. 나는 괜히 미안한 마음에 도시락까지 싸줬다. 밥은 챙겨 먹어요. 남편은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신밖에 없어. 그 말이 지금도 가장 잔인하게 기억난다. 그날 저녁, 남편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다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다. 처음엔 무심코 집으려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호텔 레스토랑, 성인 2인, 와인, 디저트 세트. 시간은 오늘 오후 2시.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회사 미팅이라던 사람이 호텔, 거래처와 와인. 그날 처음 이상한 불안이 가슴을 쳤다. 하지만 스스로를 다독였다. 거래처 접대일 수도 있어. 그렇게 넘기려 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생겼다. 새벽 2시. 남편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평소 같으면 절대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갔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 순간 손끝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물었다. 어제 새벽에 문자 왔더라. 남편 표정이 잠깐 굳었다. 정말 잠깐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안다. 그 미세한 표정 변화를. 회사 직원. 짧은 대답. 여자가. 업무상. 끝이었다. 더 물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바보처럼 또 믿었다. 그런데 의심은 한번 시작되면 끝나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남편 뒤를 따라갔다. 지금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떨리던 날이었다. 혹시 내가 오해한 거면 어쩌지? 내가 미친 거면 어떡하지? 수없이 생각했다. 그날 남편은 회사가 아니라 낯선 카페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여자가 들어왔다. 젊었다. 긴 머리, 하얀 니트, 환하게 웃으며 남편 앞에 앉았다. 그리고 남편이 웃었다. 내가 모르는 웃음이었다. 18년 동안 본 적 없는 얼굴.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다. 여자가 자연스럽게 남편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남편은 피하지 않았다. 숨이 막혔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도 평소처럼 행동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게 더 무서웠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남편이 먼저 말했다. 우리, 그만하자. 나는 귀를 의심했다. 무슨 말이야?
남편은 물도 마시지 못한 채 말했다. 이혼하자. 18년. 아이 둘. 우리 인생. 그 모든 걸 그렇게 한마디로 끝냈다. 나는 울면서 물었다. 다른 여자 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언제부터야? 한참 후 남편이 말했다. 3년. 3년. 나는 웃음이 나왔다. 18년 결혼 생활 중 3년을 다른 여자와 살았다는 뜻이었다. 왜? 내 질문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 만나면 숨이 쉬어졌어. 그 말에 심장이 무너졌다. 나는 뭐였는데? 아이 키우고, 시부모 병원 모시고, 생활비 아끼고, 남편 뒷바라지한 나는 숨막히는 존재였나? 2달 뒤 우리는 이혼했다. 생각보다 빨랐다. 종이 한 장에 도장 찍는 데는 10분도 안 걸렸다. 18년은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이혼 2달 후, 마트에서 남편을 봤다. 그 여자와 함께였다. 둘은 장을 보고 있었다. 부부처럼. 아니, 어쩌면 이제 진짜 부부가 될 사람들처럼. 나는 멀리서 숨죽여 바라봤다. 그런데 그 순간,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당신 또 전 부인한테 연락했지? 남편 표정이 굳었다. 아니라니까. 거짓말하지 마. 둘은 사람들 앞에서 싸우기 시작했다. 나는 숨어서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 봤다. 행복해 보이던 두 사람 얼굴을. 그런데 이상했다. 남편 얼굴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 잠깐 볼 수 있을까? 처음엔 무시했다. 하지만 계속 연락이 왔다. 결국 나갔다. 카페에서 본 남편 얼굴은 많이 지쳐 있었다. 한참 침묵하던 남편이 말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 너무 늦었다. 그리고 이어진 말. 내가 착각했어. 순간 웃음이 나왔다. 착각? 18년을 버리고 떠난 게 다시.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는 한참 남편을 바라봤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저 말 한마디 기다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상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다. 그냥 낯선 사람 같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 당신 기다렸어. 남편 눈이 흔들렸다. 근데 이제 아니야. 당신 떠나고 매일 울었어. 죽고 싶을 만큼.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근데 알아?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사람은 안 죽더라.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작은 카페 계약서였다. 이혼 후 늦게 시작한 작은 가게. 내 이름으로 처음 시작한 인생. 나 이제 나 살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에서 남편이 울먹이며 불렀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어떤 이별은 사람을 무너뜨린다. 하지만 어떤 이별은 잃어버린 나를 다시 만나게 한다. 나는 남편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버려진 게 아니었다. 늦게라도 나 자신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